에크모 운영 과정이나 뭐 CPB 운영 과정에서 이런 어떤 메타볼릭에 관련된 이런 대사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산소 소모량, 이 소모량에 의해서 이런 계산에 의해서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 하부에서 조절을 하게 되고 이 대사율은 이제 산소 소모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PO2는 PaO2는 이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항상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직을 통과한 이후에 이 이 정맥혈에게 이제 산소 분압은 항상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았다면 이 정맥혈에서의 산소 분압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대사율이 적었다면 정맥혈의 산소양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동맥혈의 산소 분압과 이 정맥혈의 산소 분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대사율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혈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돌아와서 조직을 지나서 이제 폐를 거쳐서 이 정맥혈의 산소 분압이 얼만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호흡의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카디악 산소 소모량을 늘리기 위한 조직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도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카디악 아웃풋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카디악 아웃풋도 증가와 감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동맥혈과 정맥혈의 옥시젠 차이는 어떻게 크면 클수록 이런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픽 프린시플에 대한 이런 원리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산소 소모량은 이제 소모량 기초와 이제 계산에 의해서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식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 내 거의 모든 산소는 이제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만 이제 혈장을 통해서 운반이 되는데, 그 이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소의 경우에는 이제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극성이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이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이 주 성분이 물이죠.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5% 정도만 이제 혈장을 통해서 운반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이 되게 되면 성질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 분압을 형성해주는 밀리미터 머큐리의 단위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에 얼마만큼의 양이 포화가 되었느냐,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혈액 속에 가지고 있는 산소의 양은 이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되는 퍼센테이지로 표시되는 이 헤모글로빈에서 운반되는 이 산소의 양과 이 혈장에서 운반되는 이 압력의 단위로 형성이 되게 되는 밀리미터 머큐리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산소를 이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레스피레이터리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이 헤모글로빈의 O2 이동이 1.3g당 1.34를 운반한다는 것에 기초를 해서 이제 혈액의 산소 함량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뭐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과 99%의 세츄레이션과 여기에 농도는 200cc가 될 겁니다. 리터당.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가 정맥혈 믹스드 비너스 블러드의 산소 포화도가 75%가 정상이고, 이때에는 150ml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메타볼리즘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표 면적이 1.9인 사람의 카디악 아웃풋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결국에는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혈액을 조직에 보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조건은 이제 카디악 아웃풋에 의해서 말초 조직에서의 이제 산소 소모량, 이 조직에서의 대사량에 따라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약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체표 면적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카디악 아웃풋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혈액 내 산소는
이제 혈장 혈장 내에 녹아서 이제 산소 분압을 나타내고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결합된 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결합돼서 이제 양쪽에 뭐 이걸 혈관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적혈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95% 이상을 운반을 하고 나머지 5%는 이게 혈관이라고 봤을 때 이게 나머지 혈장 부분의 5% 이거 합쳐서 이제 100%가 이제 조직에 혈액을 산소를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근데 하지만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이 적혈군에 그러면 산소가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네 개의 O2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적혈구 내에 산소를 어떻게 또 이제 조직에 전달을 할 것이냐인데 이 부분도 가장 먼저 작용을 하는 거는 이 5%에 운반되어 있는 이 혈장에 있는 산소가 조직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계속 분리를 시켜가면서 충돌에 의해서 분리를 시켜가면서 결국에는 적혈구에 있는 산소까지 조직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CPB와 에크모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액 내 산소량은 이제 옥시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거는 이 산소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게 되고 이 플라즈마 옥시젠 디졸브 여기서 해리되는 이제 이 파셜 프레셔의 합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95%의 이제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95%의 산소와 이제 플라즈마에 녹아 있는 5%의 이 압력의 단위로 나타나게 되는 이거 합쳐서 이제 100%가 이제 조직의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이 산소의 전체 양은 이제 혈액 데시리터당 산소 이제 함유량인 데시리터당 이제 몇 cc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산소 함유량이라는 거는 아마 다들 그렇게 막 익숙치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임상에서는 이렇게 드물게 자주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과 또 PaO2를 이용해서 이제 혈액의 산소화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뭐 이렇게 O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세츄레이션은 이제 헤모글로빈, O2는 이제 혈장 이렇게 성질이 변해서 움직이는 걸 합쳐서 이제 전체 산소의 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함유량의 경우에는 이 중증의 환자에서 이제 생리학적 치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또 측정 방법이고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잘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율을 보면 이거에 대한 표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제 비너스 블러드와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에서 이 산소 함유량과 이제 포화도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정상 헤모글로빈과 아니면 이제 헤모글로빈에서의 아트리얼 블러드와 이제 옥시젠 컨텐츠는 대략 보시면 20cc가 됩니다. 여기 95%의 지금 여기 95%의 이제 포화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함유량은 20cc가를 나타내게 되고 이제 비너스 블러드의 옥시젠 컨텐츠는 보시면 이게 아테리고 이게 비너스인데 아테리가 95%의 지금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서 비너스의 경우에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15였을 때 보시면 15cc 데시리터당 15cc의 O2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율을 보시면 5대1의 차이를 보고 있는데 5대1의 레이시오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산소의 공급은 정상적으로는 산소의 공급과 이 산소의 소비가 5대1이 되어야 정상적인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빈혈 상태의 혈액에서는 이 PO2 및 이제 세츄레이션은 균등하게 조절이 됩니다.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10이라 하더라도 이 아트리얼 블러드와 지금 이 비너스 블러드의 차이를 보더라도 이제 균등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 연구에서 이제 익스트라 코포리얼 서포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산소 함량입니다. 함유량. 이 산소 함유량이 얼만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보다는 당연히 이 헤모글로빈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에크모와 그 CPB의 차이입니다. CPB의 차이. 에크모의 경우는 헤모글로빈을 거의 정상에 가깝게 유지를 합니다. 아무리 낮아도 30% 이상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 CPB의 경우에는 25% 전후로 유지를 하죠. 이 차이가 바로 이 산소 함량을 어떻게 조직까지 운반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CPB 상태와 이제 에크모 상태에서의 혈액의 그 상태를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CPB와 에크모에서의 펌프 플로우와 헤모글로빈의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나죠. CPB의 경우에는 25%, 에크모의 경우에는 거의 헤모글로빈을 정상으로 유지를 하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보면 정상으로 유지를 거의 30%대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고, 그래서 뭐 계속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헤모글로빈이 낮다는 거는 결국엔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려버리고 이 심장이 쉰다거나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모글로빈 자체가 낮아져 버리면 이 조직에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것은 이 카디악 아웃풋입니다. 카디악 아웃풋을 늘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에크모 상태나 이 체외순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완전히 그 스탈링 법칙에 의해서 완전히 심장이 그 프리로드가 증가를 했다가 완전히 박출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안 되지만 그 비너스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아테리로 다시 넣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심장 자체 내에서 이제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건 하트레이트 밖에 없습니다.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한 하트레이트가 또 증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CPB에서는 25%를 하는 이유는 이 얼마든지 플로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심장 자체가 기능이 없더라도 이 카디오 풀모널 바이패스 이런 어떤 여러가지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2.0에서 뭐 2.4 이거보다도 더 많이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캐놀라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허용을 한다면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PB 상태에서의 카디악 인덱스는 2.0에서 2.4로 그렇게 높지 않은 인덱스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체온을 저희가 낮추게 됩니다. 보통 체온을 낮추게 되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또 많은 플로우가 필요가 없고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25%의 헤모글로빈으로도 헤마토크리트로도 가능을 하지만 실제 에크모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크모라는 거는 토탈 퍼퓨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PB는 이 토탈 퍼퓨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차이도 있고 이것도 다시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에크모라던가 지금 에크모 관련돼서 이제 이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은 CPB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CPB와 에크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고 어떻게 운용이 된다는 거를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얘기할 것도 많은데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표만 보더라도 어떤 차이점 펌플로우라든가 이 헤모글로빈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에크모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탈 퍼퓨전이 가능한 거는 CPB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하지만 에크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토탈 퍼퓨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레드북을 뭐 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에크모에서는 원칙적으로 100% 플로우는 가능하지도 않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크모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심장의 기능이 있을 때는 그 정도의 이젝션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00%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심장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컬래터럴 플로우가 생겨서 이 LA나 LV에 계속 그 혈액이 점진적으로 충진이 됩니다. 근데 이 심장의 그 박동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
그 안에서 계속해서 헤파린을 아무리 많이 써도 계속해서 그 클롯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에크모에서는 원칙적으로 심장이 뛰는 만큼 최소 20% 정도는 이 심장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건 또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매니지먼트라던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제 CPB와 에크모에서의 펌플로우와 헤모글로빈의 비교,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상 폐에서의 이제 산소의 흡수를 좀 보면 혈액 내에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산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폐 부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병태 생리학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공 폐가 어떻게 생리적 기능을 대체하는지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에서 이제 흡기, 우리 공기 중에 이 산소 분압은 150mm 머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흡기 상태의 이제 폐에서는 150, 여기 공기 중에 이제 공기에서 폐로 들어가는 그 공기 중에 그 산소의 압력은 150mm 머큐리고, 이 비너스 블러드의 산소 분압은 40mm 머큐리죠. 산소 분압은. 이만큼의 이제 그 그라디언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막을 기준으로 이게 그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의 이제 이런 가스 교환은 이 세포막 또는 이제 반투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같은 종류의 가스들끼리만 이제 분압차에 의해서 이제 확산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그림을 통해서 뭐 지금은 그림이 없는데 다음 뭐 할 때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예전에 설명을 다 드렸었고, 만약에 어떤 이런 그 세포막이 없다면 여러 종류의 이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가스가 있는데 막이 없다면 이건 교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 둘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렇게 막이 반투막이 있다면 여기에 O2가 뭐 4개가 있고, 예를 들어 O2가 2개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어떤 막을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가스끼리 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막을 기준으로는, 어떤 막이 생겼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같은 산소 같은 종류의 가스끼리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고, 이 CO2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O2가 공기 중에는 0.3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 정맥혈에는 훨씬 많죠. 이 O2랑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그 분압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 CO2의 교환이 훨씬 더 교환이 빠르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많아서, 대사량이 많아서 이 정맥혈에 이제 그 CO2의 분압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 호흡이 엄청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산소보다도 이 호흡 속도의 조절은 이 CO2의 레벨에 의해서 조절이 더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숨을 빨리 쉬어서 이제 CO2를 빨리 불어내고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는 거고, 항상 어떤 막을 통해서 이제 그 막을 기준으로 이 같은 종류의 가스들이 이제 분압차에 의한 확산, 분압차에 의한 확산은 이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분압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조직에서의 이제 블러드 플라즈마와 이제 폐포 사이에서 프레셔 그라디언트 이제 어떤 함량에 의해서 이 산소 및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직이고 이게 폐고 이게 이게 동맥혈이고 정맥혈이라고 봤을 때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 쪽에 정맥혈에 이 PO2와 이 PCO2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차이가 얼만큼이 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 폐에서 반응을 하게 되고, 이 심장에서의 카디악 아웃풋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동맥혈에 왜 그러냐면, 이 동맥혈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직의 산소 소모량이 많아서 이쪽에 수치가 다 상승을 했다. CO2가 상승을 하고 O2가 떨어지고, 이러면 여기서 카디악 아웃풋도 증가를 하고 호흡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 동맥혈의 산소 분압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 자동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항상 그래서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화가 있죠. 항상 정맥혈의 어떤 수치는 이 조직에서의 어떻게 이 산소 조직에서 그 대사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옥시헤모글로빈 세츄레이션은 뭐 0.2초, 0.25초 내에 이제 100%에 도달을 하게 되고, 이 한 번의 호흡 사이클 동안 이제 페프의 PO2는 이 150에서 90m 떨어지게 되며 다음 호흡 때 이제 재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고, 아트리얼 블러드에서 이 세츄레이션이 90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게 뭐 헤모글로빈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뭐 하이퍼메탈리즘가 대사율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거나 뭐 심장이 뭐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높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세츄레이션을 올리는데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